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여러분들이 객체 지향 시간에 다 배웠던 것들이라서 빨리빨리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포인터 어레이 스트럭처 이거 다 들어보셨죠? 다 들어보셨죠? 자, 포인터가 뭐? 포인터가 뭐예요? 포인터가 포인터가 뭐라고? 포인터도 변수죠. 자, 뭐를 저장하는 변수다? 자, 메모리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변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메모리 어드레스를 따라가 보면 실제 값이 존재하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2번지에 해당되는 그 포인터 변수가 있는데 여기를 가봤더니 1008이라는 메모리 주소 값이 있어. 그러면 실제 값을 참조하려면 이 실제 1008이라는 메모리 주소로 가서 거기에 있는 값을 참조를 하게 되겠죠. 그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게 이제 포인터 변수다라는 얘기예요. 자, 포인터 선언은 이런 식으로 하더라. 자,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에스터리스크, 그 다음에 변수 이름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테저 에스터리스크 ptr이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ptr is a pointer to integer. 포인터 가리키다라는 얘기잖아. 그제? 인테저 값을 가리키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변수의 주소를 참조해서 사용할 수 있고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다른 값이 저장이 된 주소 값을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메모리 할당을 해서 쓸 수도 있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보면 자, A라는 변수가 있겠죠. A라는 변수가 자, 0x8120이라는 주소에 할당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100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그 위치에 10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 P가 어떤 주소예요? 어떤 변수? 포인터 변수죠. 포인터 변수에다가 너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포인터 변수는 8124번지에 할당이 되어 있고 널 값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P equal n%A다. n%라는 거는 뭔지 다 아시죠? 주소라는 얘기죠. A의 주소값. 그러면 요 말은 무슨 얘기? 결국은 P라는 메모리에다가 A의 주소값을 저장을 해라. 그러니까 P라는 메모리에다가 요 값이 저장이 되겠지. 그지? 0x120 120이 여긴 100이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요렇게 하면 무슨 얘기? 요렇게 하면 무슨 얘기? P가 가리키는 위치에다가 200을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죠. 여기 원래 0x120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 P가 있는 곳으로 가서 P에서 가봤더니 그 실제 값을 봐봐. 0x120이니까 그 위치에다가 0x120이 아니라 8120이죠. 그죠? 8120에 가서 거기에다가 200을 집어넣어라. 요런 얘기죠. 그럼 A라는 변수의 값이 바뀌게 되겠죠. 자, 요런 형태로 이제 조작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메모리 할당을 해서 쓰는 거죠. 일단은 P를 선언을 하고 거기다 너를 집어넣었어요. 자, 요렇게 했어. P equal new integer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단 메모리를 할당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죠? 메모리 할당을 하는데 메모리 할당되는 위치는 운영체제가 알아서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일단 요게 할당이 될 거예요. 요렇게. 요게 할당이 되고 요거의 주소가 8950이니까 요 메모리 주소 값을 P라는 포인터 변수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8950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8950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실제 값은 8950번지의 값을 저장을 하겠죠. 이런 형태로 P가 가리키는 위치에다가 500을 집어넣어라.
P가 가리키는 위치에다가 500이라는 값을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가 돼요. 그 다음 딜리트 P를 하게 되면 메모리 해제를 하는 거죠. 동적 메모리 할당을 했으니까 메모리 해제를 해줘요. 딜리트 P를 하게 되면 여기에 8950이라는 메모리가 할당된 요 영역이 해제가 돼요. 해제가 된다는 얘기는 다른 데서 쓸 수 있게끔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 다음 P에다가 너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사용 방법은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해서 사용을 한다. 자, 요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하게 되면 실제 데이터를 조작을 할 때는 간접적인 접근 방법밖에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를 쓸 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일단 댕글링 포인터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단 여기를 볼까요? 차례대로. 자, P하고 Q라는 이제 포인터 변수가 있어. 그럼 P하고 Q라는 포인터 변수가 있어서 포인터 변수가 이렇게 할당이 될 거예요. 자, P equal new integer야. 그럼 P가 P 메모리 할당을 해서 이렇게 여기서는 800번째 메모리 할당을 한 거죠. 800번째 메모리 할당을 해서 그 주소값을 P에다가 저장을 한 거야. 그 다음 요거는 자, P가 가리키는 위치에다가 그러니까 800번째에다가 15를 저장을 하여라 이런 얘기죠. 800번째로 가서 15를 저장을 했어. 그 다음 Q equal P야. 결국 뭐 Q 변수에는 P 변수에 저장된 값이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Q라는 변수 포인터 변수에는 Q에 저장된 값, 요 800이라는 값이 들어가. 그러면 역시 P가 가리키는 녀석도 요 800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가리키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딜리트 P를 해버렸어. 딜리트 P를 했어. 자, 딜리트 P를 해버리면 P를 하고 널 포인터를 했어요. 여기까지 했죠.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어떻게 됐죠? P가 할당이 된 녀석이 어떻게 돼요? 해제가 됐으니까 일단 Q가 가리키는 위치에다가 30을 집어넣었어. 자, Q는 이제 800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800번지가 요걸 통해서 해제가 되어 버렸어. 요 메모리가 사실은 해제가 된 위치예요. 해제가 됐죠. 해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Q도 사용하기가 안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Q에서 매달려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댕글링 포인터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오케이? 800번지가 해제가 되어버렸잖아. 메모리 해제가 되어버렸어. 쓰지 못하는 영역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런 의미가 되더라. 그래서 그것을 댕글링 포인터고 요런 형태로 쓸 때도 좀 주의를 하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개비지야. 쓰레기 값이 되어버리는 거야. 쓰레기. 반납도 못하고 접근도 못하는 아주 다른 사람도 못 쓰고 나도 못 쓰는 이런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PQ가 있어. P하고 Q를 메모리 할당을 했어요. 이렇게 할당을 했어요. 그 다음 P가 가리키는 위치에 5를 집어넣었고 Q가 가리키는 위치에 20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 P equal Q를 해버렸어. 그러면 P가 요 5를 가리키다가 어떻게 돼요? 요 20을 가리키게 돼버려요. 그러면 요 5가 저장된 요 공간은 어떻게 돼? P로도 접근할 수도 없고 Q로도 접근할 수가 없는 영역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쓸 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쓸 수도 없는 영역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런 영역도 지금 개비지라는 말, 쓰레기 값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요런 형태도 좀 주의를 해서 써라. 요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 call by value, call by address 요 의미는 다 아시죠? 자, 함수를 호출하는데 뭘 가지고 호출해라? 값을 가지고 호출해라. 이거는 주소값을 가지고 호출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자, 파라미터가 값으로 넘어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메인이 있어. 우리 그 제일 첫 번째 시간에 그 메모리 영역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일단 메인 영역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n이
자, 여기 3이 저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 펑션 콜을 했어. 펑션 콜을 했는데 fcn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어. 그럼 요게 이제 호출이 되잖아요. 요게 호출이 되면 스택 영역에서 활성화 영역이 요렇게 생길 거예요. f라는 영역이, 그죠? 그럼 여기에 i가 여기에 만들어지죠? i가 만들어지고 넘어올 때 요 any 값이 넘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3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3이 들어가 있잖아요. i 값이 3이잖아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 다음 여기다가 i = 5를 해버렸어. 이게 3이 아니라 5가 들어갔어. 자, 여기 함수가 다 끝났죠? 함수가 다 끝나면 요 영역은 어떻게 돼? 해제가 되죠? 해제가 돼서 요 위치로 가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n이 뭐가 출력이 돼? 3이 출력이 되겠죠. 자, 여기서 3을 넘겨주고 그 값을 바꿨지만 사실은 여기에 있는 n은 펑션에서 fcn에서 쓸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더라. 여기 이제 메모리 맵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변동사항 없이 그냥 3이 출력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죠. 자, 요 경우는 어때요? 메인 영역이 있어. 그 다음 자, n이 3이야. 그 다음 여기 주소값이 있겠죠. 1000번지라고 있겠죠. 그 다음 여기에 fcn을 호출했는데 fcn을 이렇게 호출했어요. 호출했는데 뭐가 들어갔어요? n의 주소값이 들어가죠. 1000번지가 들어가죠. 그죠? 그럼 여기에 파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파이라는 영역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100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주소값이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파이가 가리키는 영역에다가 5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파이가 1000이니까 요 1000번지로 요쪽으로 와서 여기에 3이 아니라 5가 바뀌는 거예요. 5가 바뀌고 펑션이 끝났죠. 펑션이 끝나면 이게 메모리 해제가 돼. 그리고 나서 n을 출력을 해봤어. n에 가봤더니 뭐가 돼 있어요? 5가 돼 있죠. 그럼 여기에 뭐가 출력이 돼? 5가 출력이 된다는 얘기지. 이게 이제 포인터를 이용했을 때 요런 형태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거를 뭐라고? call by address라는 얘기를 한다. 여기서 아까 설명한 그 얘기네요. 그죠?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call by address도 아까 설명했던 얘기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alias가 있어. 이거는 이게 call by reference의 기능인데 이거는 메모리가 자 여기서 보면 포인터 변수가 하나가 할당이 돼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로컬 메모리가 하나 할당이 됐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메모리 할당이 안 돼요. 닉네임이라고 보시면 돼. 자, n이 3이야. 자, n이 n번지에다가 3이 먼저 저장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 fcn n을 호출했어. 근데 call by value처럼 느껴지잖아요. call by value, 여기서 보면 call by value처럼 보이죠. 근데 넘어가서 봤더니 받는 쪽에서는 뭐다? 실제 메모리 영역이 할당이 된 게 아니고 똑같은 메모리를 사용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파이는 n과 똑같은 영역이야. 요 200번지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요 3이 5로 바뀌어 있어요. 출력 결과는 어떻게 돼요? 여기 넘어와서 출력이 됐다. 5가 되겠죠. 5. 이런 것을 call by reference다, alias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감? 이해 안감? 파이하고 n은 똑같은 놈이야. 집이 있는데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요 집이 이름이 두 가지예요. 똑같은 주소지만 100번지지만 이름은 A, B 요런 형태로 이제 똑같은 이름을
다른 이름을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프로그램 내에서 돌아갈 때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변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뭐를 가지고 메모리를 가지고 조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메모리 영역이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닉네임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름이 철수라는 사람이 있어. 얘 별명이 별명을 뭐라고 지어볼까? 여기 철수 있나요 혹시? 철수 있어 혹시? 자, 별명을, 뭐라고 지어볼까요? 똥강아지야, 이렇게 이제, 별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똥강아지야 부르면 얘가 대답을 하겠죠. 철수라고 얘기를 해도 대답을 하겠죠.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객체지만 이름을 달리해서 쓰고 있다. 메모리가 똑같지만 이름을 달리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형태도 되게 쓸 때 되게 편리해요. 포인트 쓰는 것보다 오히려 편하죠. 그냥 호출할 때는 그냥 콜 바이 밸류처럼 써버리기 때문에 되게 편해요. 이런 의미가 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스왑 함수를 만들어 보셨죠? 객체 지정 시간에 다 만들어 봤을 거예요. 자, call by value, call by address, call by reference 이걸 가지고 각각 안 해봐도 되겠죠?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 array야. array는 무슨 말? 배열. 배열은 무슨 뜻? 요런 뜻. collection of data야. 데이터 컬렉션이야. 데이터를 모아놓은 거예요. 데이터를 모아놓는데 조건이 뭐냐 하면 똑같은 타입의 값들이야. 똑같은 타입의 값들을 여러 개 모아놓은 구조, 자료 구조. 그게 array예요.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array 하면 C++에서는 사이즈가 고정을 시켜주죠. 그죠? 메모리 사이즈를 고정을 시켜서 그만한 개수만큼만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사용하는 방법은 데이터 타입, 변수 이름, 그 다음 대괄호, 그 다음 array 사이즈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선언해서 쓰죠.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A라는 것은 뭐냐면 5개의 인테저 숫자를 정수를 저장하는 배열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럼 실제로 메모리에서는 이렇게 연달아서 할당이 돼요. 메모리 공간에서. 그 다음 인덱스를 가지고 처리를 해요. 0번 인덱스는 제일 첫 번째 데이터 영역, 1번 인덱스는 두 번째 데이터 영역,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메모리, 인테저는 메모리 사이즈가 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죠. 4바이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1000번지야. 시작 위치가 1000번지야. 두 번째 위치의 주소 값은 몇 번지? 1004에 1004. 자, 세 번째 데이터 위치는 1008.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요. 요게 이제 어레이고요. 그 다음 어레이하고 포인트가 되게 여기서는 이제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는 거고요. 1차 원 배열이죠. 막 5다. 그러면 메모리가 이렇게 할당이 되겠고, 자, 0 위치에는 19 들어가고, 1 위치는 12 들어가고, 그 다음 4 위치는 0 위치에 있는 데이터에서 1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빼줘라.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럼 19에서 10을 뺀 값을 4라는 위치에, 인덱스가 4인 위치에다가 저장을 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초기화는 이런 식으로. 자, 사이즈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5개의 인테저 값을 저장하는 배열 마크가 있다. 초기화는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줄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사이즈가 없더라도 이렇게 초기화를 해버리면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5개의 영역을, 5개의 정수가 저장될 영역을 할당을 해줘요. 할당을 해주고 해당되는 위치에 각각 데이터를 초기화를 해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아는 내용. 오케이? 자, 그 다음 2차원 배열. 자, 2차원 배열 우리가 맵을 만들 때도, 타일 맵을 쓸 때도 이걸 맵을, 2차원 배열을 쓸 거예요. 자, 2차원 배열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3하고 3. 자, 로우가 3이고, 칼럼이 4인, 요런, 구조예요. 실제로는 메모리에는 어떤 식으로 돼요? 요런 2차원으로 되어 있는 메모리는 없어요. 2차원으로 되어 있는 메모리는 없죠. 그래서 실제 메모리는 1차원 배열처럼 쭉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례대로. 자, 요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거. 요런 형태로 메모리 할당이 되더라. 요런 얘기죠. 그렇게 알아놔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2차원 배열로 선언을 했는데 1차원 배열처럼 쓸 수는 있겠죠. 접근할 수가 있겠죠. 연산을 통해서. 오케이. 자, 2차원 배열 초기화는 이런 형태로. 자, 2바의 3이다. 그러면 이거는 3개짜리 데이터가 2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3개짜리 데이터가 2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선언해도 요거하고 똑같아요. 앞쪽에 2가 없더라도 요런 식으로 선언하게 되면 2바의 3이다. 라는 배열이 자동으로 할당이 돼요. 그 다음, 자, 요렇게 이제 사이즈는 정해줘야 되겠죠. 2바의 3이다. 그러면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6개죠. 그럼 6개를 숫자적으로 쭉 나열해서 초기화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3차원 배열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2, 3, 4죠. 그죠? 이게 4개짜리 데이터가 3개 있고 그게 2줄에 있어요. 자, 4개짜리 데이터가 3개가 있고 이렇게 3개가 있죠. 3개가 있고 2줄에 걸쳐서 있더라. 이런 의미가 돼요. Understand? 이해가나요? 3차원 배열은 거의 안 쓰죠? 자, 이게 어레이다. 자, 문자열에 대해서 배우죠. 문자열도 다 문자와 문자열. 자, 요거는 문자에 해당이 되겠죠. 요거는 문자열이죠. 차이는 뭐다? 차이는 뭐다? 그쵸. 자, 캐릭터는 그냥 캐릭터 하나만 들어가는 거고요. 문자열이다. 그러면 제일 뒤에 널 문자가 들어가요. 널 문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H랑 쌍따옴표로 묶기에는 H는 다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외따옴표로 되어 있으면 캐릭터에 해당이 되겠고, 쌍따옴표로 되어 있으면 문자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메모리에서는 요거는 그냥 H만 들어가는 거고요. 요 놈은 H하고, 그 다음 널 문자가 들어가더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배열과 포인터 되게 관련이 되게 깊죠. 배열의 정체는 사실은 포인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배열 이름은 주소예요. 배열 이름은 주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배열 이름은 배열의 제일 첫 번째 요소가 있는 메모리 주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열 요소는 포인터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정수가 3개가 저장이 되는 이렇게 배열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A라는 배열이 있어. 그럼 이렇게 인덱스를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포인터를 가지고 이렇게 포인터 연산에 의해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A의 시작 주소죠. A의 시작 주소의 값. 그 다음 A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사실은 뭐야? A라는 주소에다가 타입의 사이즈만큼 주소값이 더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A 플러스 1의 포인터, A 플러스 2의 포인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이즈 오브 엘리먼트 타입에 요거를 곱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사실은 여기가 200번지고 204번지잖아요. 이게 200번지의 값 요렇게 생각하면 201번지의 값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잖아. A 플러스 1이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 204에다가, 자, 1 곱하기, 자, 여기 인테저 사이즈니까, 인테저 하나당 바이트가 4바이트니까 4를 해준 거예요. 200번지에다가, A가 200번지니까. 200에다가 1 곱하기 4야. 그럼 204가 되는 거죠. 요거는 200에다가 플러스 2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8이 되는 거예요. 번지로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208번지에 해당이 돼요. 오케이? 자, 이런 형태의 포인터로 연산을 통해서 처리해 줄 수도 있겠다. 자, 2차원 배열 동적 할당한 거는 다 아시죠? 모르시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메모리 얼로케이션 테스트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메인만 있으면 되니까 메인 프로시디어 CPP 하나만 추가를 시켜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메인 프로시디어. 자, CPP 파일 요거를 하나 만들게요. 자, 멤테스가 포인터의 포인터잖아, 그죠? 자, 이거를 쓰려면 메모리,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해서 써야 되잖아, 그지? 2차원 배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루프가 2번 돌아가면 돼요. 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몇 바이 몇? 3바이 4 배열을 만들까요? 자, 요런 식으로 할당을 해주면 돼.
이거 좀 내려볼까? 오케이, 땡큐. 다 됐나요? 자, 요렇게 하면 하나씩 봅시다. 자, 포인터에 맴 테스트라는 것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3x4 메모리 영역을 할당을 할 거야. 그럼 일단 메모리를 할당을 하는데 뭐를 저장할? 인테저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저장할 메모리 영역 3개를 할당을 해요. 이렇게 할당을 하는 거예요. 맴 테스트. 자, 여기는 0, 여기는 1, 여기는 2. 그러면 요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메모리 할당이 되겠죠. 그죠? 할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각각의, 자, 여기에 뭐뭐가 들어가요, 여기에, 사실은. 요 변수는 무슨 변수들이야? 인테저 포인터 변수니까, 포인터 변수잖아요. 여기에도 주소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소값. 그러면 요 각각의 세 개에 대해서 메모리 할당을 해주는 거야. 자, i가 제로일 때 볼까요? i가 제로일 때 맴테스트 i에, 자, 여기에다가 뭐를 해라? 인테저 저장, 4개를 저장할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해서 그 주소값을 0번지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죠. 그럼 얘가 얘를 가리키겠지. 얘를 가리키죠. 그 다음, i가 하나가 증가가 됐어. 그러면 i가 1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4개를 할당을 해서 그 포인트 값을 맴테스트 1에다가 저장을 해라. 그럼 얘는 얘를 가리켜요. 그 다음, i가 2일 때는 마찬가지 이렇게 할당을 하고 4개씩 저장할 공간을 만들고 얘가 얘를 가리키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3x4 메모리가 할당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요 각각을 값을 초기화를 했어요. 마치 2차원 배열처럼 쓰고 있죠, 이렇게. i 곱하기 j 플러스 2를 해서 각각 4, 3, 12, 12개의 데이터를 초기화를 하고 그 값을 출력을 해보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이해가나요? 테스트를 해보자. 자, 이것도 세팅을 해야 되겠네. 결과는 이렇게 나오면 될 거야. 1111, 1234, 1357 이런 식으로. 네? 뭐라고요? 3개만 출력이 된다고요? 왜 그럴까요? 자, 초기화하는 것도 포로프 2번 돌려야 되겠죠? 결과 출력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제대로 안 나와요? 앞에 코드를 보지 말고 자기 코드를 보세요. 일단 제일 첫 번째 메모리 포인터를 3개 할당을 했어. 그 다음 각각의 3개의 영역에다가 값을 저장할 메모리 4개씩 할당을 해서 각각 메모리 할당을 해요. 그 다음 초기화는 3x4니까 i equal 0에서 3까지, 그 다음 j equal 0에서 j가 4까지, 그 다음 ij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 그 각각 출력을 해주면 되겠지. 됐음?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